포드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죠. 전기차를 만드는 걸 미루겠다 전략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LG엔솔, 삼성 S에 다 빠졌는데,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죠. ESS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투자 포인트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ESS와 양극재, LFP 양극재 관련된 회사들은 여전히 지금이 이렇게 빠지면 투자의 기회다. 생각보다 2차 전지가 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어요.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사실 주도주 갑은 아니니까 그죠. AI가 좀 쉴 때 그죠. 바이오 갔다가 바이오도 좀 쉴 때 수급을 좀 뺏어와서 가고 게릴라 전략으로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역시 ESS인데 그죠. ESS 관련해서는 또 삼성 SDI 얘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최근에 수주를 받아서 그런지. 그렇죠. 네네. 일단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이쪽은 LG엔솔, 삼성 SDI 그 외에 이제 기타 양극재 업체들 이 정도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확산되기보다는 약간 조금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제 정도가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빠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악재가 있었어요. 지수에 물을 더 불이 났는데 이제 기름을 더 부은 경우. 포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포드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F150인가 150인가 그걸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걸 미루겠다 전략적으로. 이제 철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감가상각 시켜버리고 28년으로 미루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직격탄 맞는 데가 SK온. 그럼 앞으로 미국의 자동차는 2차 전지 쪽은 좀 안 좋겠구나. 그리고 포드도 결국 이제 사업 구조조정하면서 ESS도 ESS는 한다 그랬고,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좀 약간 중간에 그러니까, 걸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워낙 EV 쪽이 지금 보릿고개가 길어지니까. 그리고 적자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포드가 원래 처음부터 잘 못했어요. 그렇죠. GM보다도 잘 못했고 네. 가장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노하우가 좀 없는 거죠. 전기차를 만드는 노하우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지연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LG엔솔, 삼성 S에 다 빠졌는데,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죠. 미국의 전기차가 좋아진다고 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올라왔냐면 그냥 ESS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오른 것들은 그렇죠. 2차 전지는 ESS 때문에 10월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리튬 가격이랑 ESS 두 가지잖아요. 근데 결국 리튬 가격의 반등도 워낙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과 그다음에 ES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유럽이 전기차 의무화를 조금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또 거기다 또 이제 기름을 더 얹으면서 유럽까지 그래?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빠졌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근데 전기차 의무화 완화는 중국을 좀 견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전기차 시장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거기 이제 중국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미국은 이제 미국이 블락킹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좋으면 지금이야 산업이 안 좋은 건데 유럽은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SS도 미국에서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중국 거를 이제 배제시키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백투 더 베이직 해보면 10월달에 왜 올라갔니 물어보면 ESS잖아요. 근데 ESS 때문에 올랐는데 어제 빠진 거는 전기차 때문에 빠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바뀐 건 하나도 없다. 전기차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올라간 건 아니니까. 그러면 ESS와 양극재, LFP 양극재 관련된 회사들은 여전히 지금이 이렇게 빠지면 투자의 기회다. 그걸 보고 내년 초까지 끌고 가는 게 맞죠.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에 또 보면 LNF가 저기 미국에다가 양극재 공장 짓는다고 좀 발표했어요. 부지 이제 장소 선정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공장 짓는데 좀 걸리죠. 시간이 한 1년 걸립니다. 근데 1년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식시장은 지은 거죠. 선정했으면. 그러면 이제 이미 지은 겁니다. 지은 게 아니라 물건 나온 거죠. 예. 짓는다 카더라 하면 그죠. 예. 아, 야, 공장 짓는 부지 확정했어? 허가 났어? 끝. 다 지은 거지. 그러면 캐파가 얼마야? 뭐 계산 다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미리 땡겨 올 텐데 여전히 이제 업황 전반적인 회복이 아니라 지금은 ESS 소재는 LFP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 투자 포인트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 하나 추가된 게 이제 AI잖아요. 그렇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도 결국엔 ESS 수요의 증가니까. 그렇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또 지금 약간 좀 뭐 되니 안 되니 뭐 지연되니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또 여기도 또 약간 좀 노이즈가 꼈죠.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규제 하나 해주고 조금 더 밀어주기만 하면 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주면 좀 빨라질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면 네. 지금 그나마 여기는 ESS는 공급망이 막혀 있지 않아요. 원하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공장을 어떻게 개조를 해서라도 ESS는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국내에다 ESS 관련된 LFP 배터리 라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내년 초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는 계속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이즈가 있을 때 오히려 사라. 왜냐하면 바닥은 누가 잡아줬냐면 ESS가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원하는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지 않을 뿐. 근데 그게 속도가 언제 가속도가 언제 붙을지는 그 업황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저는 아마 내년 초 되면 생각보다 2차 전지가 달릴 가능성이 있다. 네. 예, 지금 그래도 섹터에서 부담 없는 데가 자동차랑 2차 전지예요. 그러게요. 예, 결국 이제 2차 전지 키워드는 ESS하고 LFP다. 바뀐 건 없다. 그죠? 바뀐 거 없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예.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예. 새롭게 무슨 뭐 EV가 끼어들거나 그죠? 이건 아니다. 네. EV는 그냥 바닥만 찍고 조금씩 그러니까요. 좋아지면 네.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이게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상승 주도주로의 성격은 약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 SDI나 지금 LG엔솔의 상승 여력도 사실은 상승을 하더라도 ESS 때문에 상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표 수익률은 좀 낮게 잡으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이게 우리 2차 전지가 또 재밌는 게 물려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컨텐츠가 나오면 희한하게 2차 전지는 무슨 얘기를 해도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만큼 뭐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거나 뭐 발이 묶여 있다는 거지 뭐 그죠? 그렇죠. 물려 있다는 예, 거지 예, 그죠? 예.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사이에 놀지 않으셨으면 돈이 또 생기셨을 거고 예, 엄청 사실 준비를 하고 있죠. 물타기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근데 예전처럼의 영화를 기대하고 사시면 안 된다. 대신에 우리 기대감만으로도 한 40~50%는 올라가잖아요. 예, 그 정도 한 30에서 한 그렇죠. 40%, 네. 50% 정도는 네. 바닥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다. 최근에도 2차 전지가 움직이면 한 30%씩은 올랐죠. 그렇죠. 네. 예. 바람 불면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뭐 샀는데 한 30% 넘어갔다 그러면 차익 실현하시고 또 이제 흔들겠죠. 왜냐하면 숫자가 밸류는 여전히 비싸니까. 그럼 또 숫자가 부담스러우면 빠집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부담이 없어지면 또 살 거고 이거를 당분간은 반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약간 이제 정해진 구간에서의 트레이딩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사셨는데 좋은 타이밍에 사셨는데 오늘 같은 날 사셨는데 만약에 뭐 한 30% 수익이 났다 그러면 뭐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트레이딩 전략을 좀 쓰시는 것도 그렇죠. 필요하다. 예. 이쪽은. 예. 그래서 물량 조절을 좀 하시든가 아니면 타이밍을 좀 잘 잡아서 내가 팔고 올라가는 거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팔고 나서 올라가더라도 그렇죠. 네. 뭐 또 제가 판 가격보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예, 그걸 기다리면 되는데 그 현금 들고 있는 거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금 들고 있는 거를 든든해 하셔야 된다. 근데 모든 투자자들이 현금 들고 있으면 불안해요. 뭐 사고 그러니까. 싶어 하세요. 막 올라갈까봐. 예. 또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보던 거 아닌 엉뚱한 걸 사세요. 근데 그게 또 항상 엉뚱할 때 산 거는 보면은 그게 오버페이스 할 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뚱하게 물리죠. 네. 예. 그러면 종목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2차 예. 전지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몇 가지 키워드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전략도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종목은 네. 지금 대형주 하실 분들은 SDI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LG엔솔은 여전히 이제 지금 사면은 목표 수익률은 좀 크게 보시면 안 되고 이쪽은 한 10에서 15% 보시는 게 맞고 SDI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도 좋아질 겁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철 이슈도 있고 뭐 미국에 공장 짓는 것도 이미 이제 허가가 발표했잖아요. 물론 현대제철이 현대그차그룹이 좀 많이 하고 포스코홀딩스가 한 20% 정도 투자하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리튬으로 가겠죠. 네, 리튬으로 갈 텐데 리튬 관련돼서 움직일때 포스코홀딩스가 뭐 엄청나게 옛날처럼 움직이진 않을 것 같고 여기는
목표 수익률 한 10% 보고 도전하셔야 되는. 예. 좋네요. 목표 수익률 설정. 예. 그 에코프로 BM도 좋습니다. 음. 지금 에코프로 BM도 근데 수급 이슈도 있고. 수급 이슈도 있고 근데 에코프로가 더 예뻐 보여요. 사실은 니켈 때문에 재련소를 하나 더 인수하잖아요. 1공장, 2공장 두 개를 이제 두 개까지 인수하면 일단은 실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그래서 에코프로가 조금 더 예뻐 보인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양극재에서는 그래도 예쁜 거는 LNF다. 여전히. LFP 모멘텀. LFP 모멘텀 있고 지금 미국 공장 짓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 때문에요. 이미 진 거죠. 예, 발표하는 순간. 네. 예, 근데 그게 지금 장이 안 좋아서 반영을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도 늦지막히 거기 맞아 그랬다며 그러면서 또 이제 갈 수 있죠. 예, 그리고 여기는 목표 수익률 한 30% 보셔도 되고. 오, 좋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한 뭐 20%. 근데 20%가 작은 게 아니에요. 보수익률이. 아, 그럼요. 예. 그죠. 예. 근데 은행에 우리는- 1년 내내 놔두셔봤자 예. 네, 그렇죠. 우리는 15%요? 예. 그죠? 최소한 30%는 50%는 돼야 이제 뭐 성이 차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않죠, 예. 20% 30%를 끊어서 그렇죠. 몇 번 드시면 네, 되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그룹이 다 밀어주고 있잖아요. 흑연은 탄자니아에서 퍼온다 그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다음에 리튬은 예, 홀딩스가 아르헨티나에서 갖고 온다고 하고 퓨처엠은 그냥 뭐 앉아서 그냥 열심히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예, 잘 팔릴 걸로 보고 있고 이거 음극재 쪽은 또 포스코 퓨처엠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장비는 제가 PNT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돈 잘 버는데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덜 벌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여전히 근데 신규 투자가 없을까요? 지금 LFP 쪽으로 지금 신규 투자가 굉장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면 LFP 장비를 납품해 본 데는 어디냐면 PNT밖에 없습니다. 예, A부터 Z까지 토탈 솔루션을 공급했던 데는 PNT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 납품했던 CATL 쪽에 납품했던 경험이 많은 PNT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장비는 여기 한 종목. 네. 여기는 근데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춰서 한 15% 보시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마지막으로 서진 시스템 언급하신 게 있고 다 방송에서도 MTN에서도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ESS 쪽이 모멘텀인 거죠. 네. ESS 원래 매출이 한 50% 됐으니까 네. 이제 그게 약간 미뤄졌던 ESS 물량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아마 4분기에 많이 나갔을 거고요. 내년에 또 초도 물량들 되게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ESS 커지면 같이 좋아지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진 시스템은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도 이것도 근데 올라가다가 이런 종목들이 보면 확 올라가다가 또 확 꺾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과하게 올리면 또 조정이 또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0에서 15% 정도로 예. 대응하시면 한 세 번만 드시면 30% 드시는 끊어가는 전략. 예, 끊어가는 전략. 네. 예, 저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혼해가지고 막 이익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끊어가는 전략. 예, 예. 골프 치시는 분들은 무슨 용어인지 알 거예요, 그죠? 끊어가. 쭉 끌고 가서 네. 예, 해저드 그, 넘겨가지고 예, 팍 투혼하려고 하지 말고 예, 해저드가 앞에 보이면 끊어가야죠, 그죠? 예, 괜히 거기서 예, 네. 연습장에서 거리 나온다고 고 맞추시면은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요. 거의 빠집니다. 예. 네. 2차 전지 전략까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